안녕하십니까. 어, 청취 유튜버가 아닌 제가, 어, 대선 그 후보 토론, 2차 토론, 정치 분야 토론이랑 관련된 얘기 하나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가끔 시사적인 거 제가 할 때가 있죠. 근데 당연히 정치적인 그걸로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조금 더 어떤 다른 측면이나, 어, 겉으로 보이는 것, 밑바닥에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이 정치학이나 외교학이나 안보 이런 거에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또 소화해 볼 수 있는 다른 측면, 이거를 이제, 제가 사실 국제 역학에 대해서는 파키스탄이나 아프간 얘기도 한 적이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 2차 토론, 어, 그거를 이렇게 좀 누워서 들었는데, 어, 요즘에는 이번 대선에는 제가 정치 유튜버는 아닌 대신에 투표라고 하는 행위는 거의 빠짐없이 했거든요. 두 번 안 했어요. 노답이다 싶을 때. 근데 이번에 안 할 가망이 좀,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사실관계 크로스체크. 두 번째, 그거에 의한 판단. 근데 이제 사실관계 크로스체크 했을 때 사실 어,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사실관계 크로스체크를 그런 건 하죠 저도. 근데 참 이번에 안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투표를. 그것도 하나의 의사 표현일 수 있으니까. 저는 근데 거의 20살 때부터 계속 거의 다 했어요. 이런 정치 유튜버 같은 거는 소리를 안 낸 대신에 그때 유튜버도 없었지만은 그런 거를 안 하는 대신에 그건 다 했는데 일단 뭐 세상이 바뀌었고 예전에 뭐 이른바 삼김 시대라고 할 때만 해도 뭐 실제로 그때는 권위적인 어떤 그 카리스마의 그 시대였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 각각이 어떻게 보면은 다 뭐 정치로 다져진 분들이고 또 비전이 뭐 뛰어난 분, 또 실무 능력이 굉장히 좋은 분, 또 카리스마로 이 뭐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을 잘 부리는 분, 뭐 이렇게 삼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뭐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거기에 나왔던 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절과는 이제 많이 다르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국제역학이랑 관련된 어떤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문가의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인의 시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 어,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판단에 더 충실한 것일 수 있나. 그거 하면서 저는 유력한 분이 두 분 정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 투표를
아주 왼쪽이나 아주 오른쪽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어, 실제 대선에 어, 뭐 승리하기는 좀 어려운 분이 한 말이 국제역학에서 제가 그거를 듣고 조금 약간 아이고 그래도 이런 시각도 있네 했던 게 있어서 그걸 좀 얘기해 보고 합니다. 그거 할 때 당시가 제가 지금 어제 본 거 아니고 그저께인가 본 건데 지금 도서관에서 뭐 작업하다가 나중에 올릴 게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바쁜 때라서 방금 패션 수염에 대한 얘기를 하나 찍었고 그리고 지금 아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나를 좀 한 보름 동안 되게 열심히 하고 그다음 후속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되게 힘들어가지고 잘 안 돼서 아까 수염은 쉽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또 주제가 만만치는 않지만 어쩌면 일반인들에게 이런 공유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아마 파키스탄, 아프간 이렇게 쳐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거기 실질적인 문제. 근데 제가 이 토론을 들으면서 토론 들으면 대부분 이게 보통 이런 게 있어.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런 데 많이 휘둘릴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제가 하현우, 조용필 평론할 때 그렇지 않구나. 그런 걸 느꼈다고 이제 얘기했죠.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얘기를 한번 남겨보는 거예요. 이게 뭐, 저는 그분 자체는 뭐 노동운동 하시던 분 아시죠? 그분 자체는 저는 어쨌든 크로스체크 이후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네 분 다 쏙 마음에 들거나 그러진 않죠. 뭐 정치인 중에서 그럴 만한 분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역동의 그 권력 게임 요 안에서 균형 맞춰가면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건데 이번에 참 선택이 좀 어렵다. 그거 하느라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관련해서 안보, 외교 요거를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 들으면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가 너무나 그냥 그 도그마라고 하는 그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는 미국에 서야 된다. 미국이랑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 이런 거 아니면은 야 그래도 무역 파트너 지금 중국 아니냐 최대 파트너 아니냐 여기랑 관계 중요하다. 이런 거의 도식적인 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뭐 사드에 대한 거 나왔고 뭐 또 나왔더라. 하여튼 뻔한 뭐 핵에 대한 거 나왔고 핵에 대한 건 나중에 이스라엘 얘기할 찍어놓은 게 있는데 뭐 올리던지 나중에 올리던지 또 이 미국과의 공조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나왔어요. 그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거를 예를 들면서 예 뭐라고 하면 좋을까 평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력, 억지력,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일 공조 체제 이런 문제 지금 한미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진영도 버블이야 그 버블에 갇혀버리면은 그 바깥의 생각이
CR도 안 막혀요. 저는 지금 그걸 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제 의견을 덧붙이긴 할 거지만 그건 참고 의견일 뿐이고. 그리고 아니 어떻게 한미일 공조를 가느냐, 어떻게 일본하고 공조를 하느냐, 이런 또 하나의 측면. 그리고 사드를 과연 더 배치할 거냐, 이런 거. 근데 제가 좀 중요성이 있거나 어떤 그 좀 파고 들어갈 부분이 지금 이건 사실 중요성이 있다기보다는 파고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좀 남기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경우에 실망을 했죠. 제가 미사일 그 해제됐을 때 제가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가치 판단을 한 것은 이런 거였죠. 사드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레이더 기지가 된 것이고, 미사일 그때 당시에 그거는 지금 작년 초인가? 초는 아니고 하여튼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미사일 기지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아마도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 관련된 토론에서 들을 말이 정말 한 개도 없더라고요. 한 개도. 도그마와 도식 이거 빼놓고는. 근데 진영 논리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사실 있죠. 일찍부터 그럴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 안 바뀌죠. 당연히 미국이랑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야지. 혹은 야 지금 미국에만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하냐. 중국에는 다변화돼가지고 이 무역도 해야 되고. 근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관계 자체가 차이메리카라니까요. 차이메리카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 문제라든지 아프간 문제 할 때 여러 가지 겹쳐 있는 문제들, 정치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그리고 뭐 종교적인 것도 섞여 있는 게 굉장히 거기 라인이 사실은 순위파 근본주의 라인이 거기에 있어요. 파키스탄부터 아프간부터 해서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얕은 지식만 가지고 일단 그래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걸 하나 그 좀 남기고 싶은 건데, 근데 우크라이나 얘기를 할 때 다 똑같은 얘기야.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를 규탄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이 자력 할 수 있는 그게 그게 없다라는 거, 미국과의 공조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는 게 문제였다, 이런 방향으로 안보나 외교 요거 얘기가 나올 때 바로 그 이제 노동운동하던 후보가 저는 실제로 그 후보를 그 내 후보다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뭐 그러는 거죠. 근데 내가 어느 한 부분을 듣고 그래도 이런 말이 한 마디 나오는구나 했던 게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뻔한 얘기 말고 도식적인 거, 도구마적인 거 말고. 도구마적인 거라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 싸울 수 있는, 이쪽에서 와도 싸울 수 있는 국방력을 완전히 갖춰놔야 된다.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놔야 된다. 이런 쪽이 주로 보수 쪽인 거일 거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일 거고, 도구마적으로 거의 그냥 갇혀버리고 거기 바깥 생각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제 진보 쪽이라면은 그게 아니고 뭐 이제 조금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거는 규탄을 하되 뭐 이제 우리나라랑 관련해서 이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뭐를 갖추고 미국이랑 뭐를 하고 이런 거 외에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게 될 텐데, 신무부죠, 신무부. 심상정 후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야. 그래서 독일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스라엘 얘기, 러시아 얘기 뭐 이거저거 많이 했는데 교양 수준에서
독일이랑 유대인이랑 러시아랑 되게 복잡한 관계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일단은 자원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는 뭐 우리나라 정도, 남한 정도 인구인데 적은 인구는 아니에요, 사실. 러시아도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곡창지구, 예, 그리고 거기가 사실 분열 정책 때문에 거기도 마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처럼 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당연히 거기 침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저기지만은 거기도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프간 비슷하게. 근데 거기에서 독일의 스탠스가 굉장히 재밌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때, 이스라엘 얘기 아직 안 올렸는데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찍든가. 이스라엘 때 프랑스의 스탠스랑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 프랑스가 좀 다른 소리를 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핵개발이 프랑스,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이 연결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중수로가 하나 있죠. 그게 프랑스 핵이 무궁화꽃 싶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소설이고 이수 박사는 표준 모델 거기에 기여를 하신 훌륭한 물리학자신 건 맞고요. 이 핵 요거는 사실 이스라엘이 바로 즉 플루토늄이 아닌 물리학이 되나? 우라늄. 우리가 그거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미국이랑 소련이 굉장히 견제했어요. 국제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복합적이란 말이에요. 독일 예를 드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랑 독일을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주 거기가 요충적인 동맹이랄까? 활용하는 곳이죠. 그래서 일본은 한번 개겨도 보고 바로 고개 숙이고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독일도 사실 미국 쪽 그걸 많이 하는데 독일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우크라이나 지금 그 유럽 쪽은 우크라이나 쪽에 굉장히 그걸 보내고 그런 뭐 말 그리고 또 실질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게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고 하는데 독일은 유보 상태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되게 깜짝 놀랐죠. 왜냐면은 이게 원래 대선 토론이 됐건 TV 토론이 됐건 이거는 거의 실질적으로는 조금 텔레비전에서 하는 토론은 약간 보여주기식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느낌을 많이 주면은 그럼 성공이야. 근데 거기에서 그래도 국제역학에 대해서 조금 입체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독일을 예를 드는 거예요. 독일은 지금 유보적인 상태인데 왜 하겠느냐. 그거는 사실 독일이랑 러시아랑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좋다고. 엄청 싸웠고 엄청 원한이 쌓여있고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처럼. 근데 관계가 좋고 실제로 독일 사람들이 그쪽 많이 갔고 또 독일계 유대인들도 거기 많이 가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러시아 계통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보다 러시아어가 훨씬 더 많이 쓰였어요. 초반에. 그런 얘기는 이스라엘 편 이제 제가 걸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깊지 않은 제가 무슨 학위가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냥 선생 정도 그런 출신의 그 정도 지식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다른 후보분들은 거의 도그마야, 도그마. 사드가 어떻고, 쿼드가 어떻고, 미사일이 어떻고, 핵이 어떻고.
핵을 뭐 유럽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예요. 뭐 이제 지금은 삼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도 이제 늘 그 예전에 카리스마를 가졌던 옛날이요. 그게 많잖아요. 박통도 그렇고 또 김 대통령도 그렇고 그 또 나름의 큰 일들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의 분들도 뭐 이제 정권 잡고 하면 하실 텐데 거의 전날 과외 같은 걸 받고 이렇게 나온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심 후보가 딱 독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은 미국의 동맹이고 또 미국, 영국 등에 의해서 영국이랑 그 프랑스는 막 어떻게든 막 찍어 누르려고 하지만은 미국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군사력 같은 거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우리나라보다도 미치예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미칠 거예요, 아마. 원래는 최강이었잖아요, 거의 2등, 2위권에 늘 있었던 나라인데, 이제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이제 전후에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해줬고, 일본도 미국이 살려준 거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그리고 이제 한국전, 베트남전 이렇게 하면서. 근데 독일은 그러나 러시아와 척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딱 우크라이나 다른 유럽처럼 딱 지원을 해주고 미국이 바라듯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그거를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마지못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게 국제 역학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독일이랑 러시아는 왜 관계가 지금 좋냐면 그것도 다 복잡한 이스라엘이랑 처음에 러시아랑 관계가 좋다가 이스라엘이랑 이집트랑 짝짝꿍이 된 과정을 제가 이스라엘 때 얘기했는데 엄청 싸웠잖아요. 엄청 죽고. 근데 서로 웬만하면은 서로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부닥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인 스탠스가 독일이 늘 유럽 내에서 그 미국 쪽에 그래도 가까운 그걸 보이면서도 러시아 쪽하고도 절대 척을 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제 얘기가 진보 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중국과 척을 지면 안 된다 이 얘기냐?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레이더 기지가 되고 미사일 기지가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 그거에 대한 평론은 안 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무기에서부터 우주항공 ST까지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까지 한번 잘 좀 됐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누리호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제가 과학기드니까. 근데 그럼 제 입장은 어떠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 미국 쪽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고 중국 쪽이 그거 보여주면서 마지못해 들어주고 안보 외교 쪽으로 선을 중국에서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결국 미국 쪽에서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바로 막 쿼드 들어버리고 바로 막 요 태평양 그 다섯 나라 하는 거 그거 바로 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 보수 뚜렷한 그걸 예, 보여줘야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지지층을 집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그 보수에서 집권을 하셔도 그렇게는 안 하겠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마지못해 들어주는 방식 저라면 결국은 현재로서 외교나 안보 쪽은 마지못해 미국 쪽에 줄을 서놓은 거야. 그러나 지금 중국이랑 무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마지못해 서주는 거지. 그러면 그게 하나의 내가 지금 이런 사정 아니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나마 제재가 좀 덜해질 것이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신무부가 독일 그 얘기하면서 러시아랑 척을 지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후보 자체는 안보관이나 이 외교에 대한 시각 자체는 저하고는 다르죠. 저하고는 다르지만 또 현실적인 거예요. 저는 제가 보수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제가 중도적인 것 같아요. 유동층이지만 중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중국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못해 하는 형식이 아니거나 혹은 안보 외교 쪽에 중국 쪽에 서는 건 저는 그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가지체계 중국 계통의 친구분들도 많아서 이거 번역해서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안보 외교 쪽으로 그쪽에 선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도 당연히 뭐 미국이고 영국이 다 제국주의 나쁜 놈들이지. 그러나 최소한 그 과정에서 그 이전부터 있었던 보편 가치를 명목상으로나마 내세우면서 최소한의 안전판 같은 게 있는데 중국 쪽은 그런 확신을 가지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줄은 미국 쪽에 서야 된다. 중국이 그런 식의 가치 전환 그런 게 나중에 아직 50년 후 그건 모르잖아요. 50년 후에 중국이 굉장히 좀 선진적인 보편 가치를 가진 나라로서 패권국이 될 수도 있죠. 그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영국 그렇게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은 한두 세기 하고 끝났고 미국도 지금 한 세기 정도 어떻게 보면 좋을까? 한 세기 반 정도 어느 정도 패권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현실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 그리고 변수라고 하는 건 되게 많고 두 나라도 얽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도그마적으로 딱 이렇게 아니면 딱 이렇게 이거는 정치적인 집결층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좀 극단적이고 도그마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것은 국제역학은 그렇지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함을 단순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한 개 한 개 따져가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외교 안보는 마지못해 미국에 붙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쪽에 있었던
뭐 우크라이나나 뭐 파키스탄, 뭐 아프간, 뭐 이스라엘 이런 거에 대한 그 사실 설명 그 자체는 이제 사실관계, 객관적인 건데 제가 뒤에 붙인 의견은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죠. 네, 뭐 여러분들도 조금은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정치적인 색깔, 진영 여기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조금 더 열려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진보일 수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보수일 수 있고 뭐 한 거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부유층이긴 한데 중도에 가까운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젊을 때 진보에 가까웠고 점차 조금 보수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 중도라고 생각을 하고 부유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하나의 평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